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좋은 내용이 있길래 같이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상가 투자, 이런 건 피하자. 이런 상가는 사지 말자. 이런 위치는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읽으면서 제 생각도 공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동인구가 없다면 관심을 버리자. 강남역 메인 출구의 지하상가 면적 4평의 점포는 8억에서 10억 원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지하상가인데요. 그러나 강남역 인근 건물에 위치한 23제곱미터 지하상가의 시세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상가인데 가격 차이가 날까? 바로 유동인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강남역은 하루 평균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다닌다. 그렇게 잠재된 소비자가 많은 강남역의 지하상가가 더 높은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다. 이처럼 유동인구는 상가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수익률에 반영된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유동인구가 없는 상가에 섣불리 투자한다면 공실이 이어질 수 있고 되팔 때도 어려울 수 있다. 근데 10억짜리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유동인구가 있다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수익률이나 싸다고 해서 저렴한 곳에 들어가는 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뭐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두 번째, 쇼핑몰이 있는 상권은 고민을 하라. 제가 이거 되게 많이 듣는 얘기예요. 부천에도 뭐 니코아라든지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리고 뭐 저기 투나 뭐 이런 쇼핑몰들에 대한 뭐 세이버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 상가가 나왔다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수익률이 좋은데 이거를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무조건 사지 말라 그래요. 아무리 쇼핑몰 상권은 수익률이 8% 10%가 나와도 웬만하면 사지 말아라. 쇼핑몰에 분양하는 상가, 쇼핑몰 내에 있는 상가를 뭐 예를 들어서 3층에 에스컬레이터 옆에 옷가게 10평짜리가 싸게 나왔는데 수익률이 10%다. 이런 거는 저는 사지 말라 그러고 오히려 이런 쇼핑몰,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옆에 있는 건물, 붙어 있는 건물의 1층 상가는 저는 사라고 해요. 왜냐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사려고 쇼핑몰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제 음식을 재료를 사려고 식재료를 사려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꼭 거기를 가야 되는 사람들 매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뭐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그 주변에 롯데백화점이 생겨서 사람들이 롯데백화점 쪽으로만 많이 가고 현대백화점은 안 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상권은 움직이기 때문에 대형 건물도 그래서 그 안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크게 좋진 않은데 그 건물 옆 건물 대형 쇼핑몰 옆에 있는 건물의 1층 구분 상가나 혹은 그 옆에 보통 이런 백화점 주변에는 지하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주변에 1층, 2층, 3층 상가는 오히려 투자를 할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쇼핑몰이 있는 주변 상권을 고민을 하라 보다는 쇼핑몰 자체에 있는 상가를 조심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데들은 목 좋은 데는 사도 꿀이에요, 꿀. 왜냐면 이 건물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이 건물이 있다는 얘기는 지하철이 있다는 얘기고 지하철이 있다는 얘기는 유동인구가 많다는 얘기니까요. 당연히 그 쇼핑몰이 있는 상권은 고민을 하라라는 얘기보다는 쇼핑몰 자체는 조심을 하되 그 주변 상권은 좋은 거는 사도 된다. 개꿀이다. 이렇게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역세권도 차이는 크다. 주변 상권, 유동인구, 상가의 외형 등 모든 조건이 완벽해도 투자하기 좋지 않은 상가도 있다. 바로 사람들이 등지는 상가인데 사람들의 시선과 발길이 닿지 않고 흘러가는 상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 주변의 상가여도 출입구를 등지고 있는 상가라면 사람들이 상가에 찾는 경우가 적으므로 좋은 상가가 아니다. 이외에도 버스 정류장, 역사, 주요 시설 맞은편 등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으므로 이런 상가에 투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 라인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뒤쪽에 있는 개미들이 가지 않는 곳에 있는 상가를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역세권 주변이라고 해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안 사겠죠. 이런 거조차도 기본적인 것조차도 공부를 하지 않고 현장을 가서 보지 않고 역세권이라고 무조건 사는 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주차 공간은 이제 기본이다. 여러분이 옷을 사려고 한다.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옷가게에 주차 시설이 없는 곳하고 15분 거리에 있는 옷가게는 주차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어디로 가겠는가? 아마 1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전체 인구 중 2, 3명이 차량 한 대를 보유하고 있다.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같은 조건이라면 주차 공간이 편리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주차 문제는 매출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주차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가를 투자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게 맞는 얘기고요. 서울은 이 주차에 대한 게 정말 완벽하게 갈리더라고요. 주차가 잘 되는 곳들은 월세도 비싸고, 근데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차에 대한 개념이 아주 확실하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할 때 잘 보면은 이 건물 프라자 건물인데 주차가 널널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뭐 몇 시간 동안 세워도 되는 좀 시간대 제약이 없는 프라자 상가가 있고, 어떤 상가는 내가 이 상가의 주인인데도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 한 대만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주차 공간이 좀 잘 되어 있는 상가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손볼 곳이 많은 상가. 상가 임대 수익과 투자 가격이 비슷하다면 되도록 신축 건물의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오래된 건축물은 외형상으로 보기 좋지 않을 뿐더러 누수 및 외벽 균열 등의 잦은 수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손볼 곳이 많은 상가라는 것은 그만큼 상가가 오래됐다는 얘기고, 오래됐기 때문에 상권이 안정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무조건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은 진짜 낡았는데 들어가 있는 임차 업종이 정말 좋다면 균열이 있어서 좀 물 새면 어때요? 고쳐주면 되지. 그냥 사십시오. 그런 거는 사고, 상권 자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 받아서 고쳐주면 돼요. 그리고 아무리 건물이 깨끗하다고 해도 상권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면 그런 좋은 임차 업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건물이 부셔질 정도로 낡았어도 임차 업종이 최신 트렌드에 맞춰져 있는 뭔가 요즘 거에 비슷한 몇 억이 들어가는 인테리어가 들어간 그런 임차 업종이라면 건물 외관 따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무조건 손볼 곳이 많은 상가는 사면 안 된다는 좀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물론 같은 상권에 신축과 구축이 있는데 월세 나오는 게 똑같고 매매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 당연히 신축 사는 게 맞는데요. 거의 희박합니다. 이 같은 좋은 상권의 신축은요, 분양가도 구축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월세도 이 구축보다 높게 처음에 잡힐 수밖에 없고요. 같은 상권의 건물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올라가면 이 구축도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라가기 전에 이 오래된 구축을 투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올라갔는데 1층에서 1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최소한 구축이기 때문에 750은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뭔 말인 줄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새 건물이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세와 권리금이 이상하게 싼 곳. 상가 매매 가격이 저렴해도 월 임대료나 권리금이 싼 상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월세가 지나치게 저렴한 상가를 매입하면 나중에 팔 때 가격을 낮게 받을 수밖에 없다. 권리금도 마찬가지다. 권리금은 점포를 팔지 않고 상가를 계속할 경우 점포를 갖추는 데 들어간 각종 시설비와 벌어들 수 있는 영업수익을 보상해주는 성격의 금액이다. 장사가 잘 되는 곳에는 높은 금액의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권리금이 낮거나 없다면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상가일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가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상가 매매 가격이 저렴해도
월 임대료나 권리금이 싼 상가는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월세가 싸기 때문에 상가 매매 가격이 싸게 나오는 거예요. 수익률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권리금은 비싸. 월세는 싼데. 그러면 무조건 사야 돼요. 왜? 이거는 가치평가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월 임대료가 싼 상가는 피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월 보증금이 싼 상가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임대인 입장에서 세를 줄 때 공실이 유지가 돼요. 나는 월세를 200만 원 받을 거야. 근데 보증금을 2천만 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에 내놓습니다. 근데 잘 안 구해져요. 그러면 이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를 낮출까요? 보증금을 낮출까요? 월세는 만약 예를 들어서 2천에 200으로 내놨는데 안 구해진다 그러면은 부동산 업자한테 먼저 그러면 1,500에 200으로 구해봐라. 혹은 그것도 안 구해진다. 1,000에 200으로 구해봐라. 왜? 월세는 수익률에 연결되기 때문에 나중에 매매가에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자리가 조금 안 좋은 데들은 보증금이 500인 데가 있어요. 월세는 센데 100만 원 이상인데 보증금이 500, 뭐 300,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세입자가 우위인 거예요. 이 임대인이 우위가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이 우위인 거지. 그래서 월세가 저렴해. 근데 오히려 거꾸로 보증금이 세. 보증금이 한 2천에서 3천이 잡혀있는데 월세가 100만 원밖에 안 돼. 이런 데는 상권이 좋을 확률이 높아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많이 주더라도 들어오고 싶은 상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월세는 조금 싸게 들어오지만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상가의 월 임대료가 적은 데를 조심해라. 이거는 좀 오류인 것 같고 상가의 권리금과 보증금이 저렴한 곳은 조심을 해라. 아무리 월세가 높더라도 수익률이 좋더라도 요렇게 고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공실 많은 지역. 주변에 임대나 공실이 많다면 투자를 피하는 게 좋다. 특히 신도시의 상가 공실 리스크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신도시의 상가에 투자하면 얼마 만에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개월, 3개월, 6개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매입 직후부터 지속적인 공실의 경우 입지에 따라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의 공실 리스크가 언제든 존재한다. 제가 항상 영상에도 얘기하지만 신도시는 상가 투자는 조심해야 돼. 만약에 신도시에 상가 투자를 할 거면 내 돈에 맞춰서 조금 저렴한 데로 살 게 아니고요. 신도시 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 코너 상가를 사세요. 어차피 순서는 제일 좋은 데부터 차게 되어 있어요. 신도시는.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투자할 자신이 없고 돈이 없다 그러면 신도시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도심에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올라가서 그곳에 나오는 신축 상가는 사도 됩니다. 상권이 잡혀 있는 데들은. 그런 데들은 뭐 몇 개월이 됐던 어찌 됐건 채워지기는 해요. 이미 사람들이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완전히 새롭게 지어진 신도시에는 아파트 입주민들부터 들어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 데들은 상가도 제일 좋은 자리부터 차기 때문에 공실이 상당히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세요. 고수가 아닌 이상. 그리고 신도시 투자는요. 공실이 계속 유지되다가 이 분양가가 뚝뚝뚝 떨어질 때 그때 잡으면 돼요. 지금은 신도시 더군다나 지금 금리가 8% 7% 왔다 갔다 하는데 신도시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리트형 상가지역. 스트리트형으로 길게 늘어선 상가는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투자 전에 반드시 개수를 따져봐야 한다. 상권과 입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상가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상가 숫자가 많으면 업종의 중복이 심해 입점 업체들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그 임대료 하락을 불러올 경우가 있다. 요즘은 생기게 되면은 1층에 상가를 많이 건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스트리트형 상가가 많이 생깁니다. 아파트에도 마찬가지고 1층은 진짜 쫙 상가로 주상복합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곳은 스트리트형 상가긴 하지만
외부에서 보이는 뭐 횡단보도나 이런 대로변에서 보이는 스트리트형 상가는 투자할 만한데 거기도 뭐 위험하긴 하지만 상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스트리트형 상가 중에서 건물 안쪽에 있는 내부의 단지형 스트리트형 상가가 있습니다. 뭐 엘리베이터 앞에 있다던가 계단 앞에 있다던가 이런 데들은 절대 사면 안 돼요. 분양가도 비쌀 뿐더러 그리고 이 앞쪽 줄이 다 채워지고 나서도 안쪽은 공실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1층의 상가들이 너무나 많은 스트리트형 상가는 웬만하면 분양을 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경사도가 심한 상가, 경사가 높은 곳에 위치한 상가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유동 인구도 적은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경사진 상가에 김밥집이 있는데 아래 도로에 김밥집이 있다고 하면 손님이 경사진 상가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경사가 심하다 보니 주변을 둘러보기보다는 이동해서 목적지로 가는데 집중하게 되어 직갱력이 매우 떨어진다. 대로변에 있는 상가도 조심해라. 도로가 넓다고 좋은 게 아니다. 도로가 커서 통행하는 차량이 많으면 주차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요즘은 주차 단속 카메라의 보급이 늘고 있어서 차라리 이면 도로에 주차가 좋을 수 있다. 또한 도로가 넓다는 것은 걸어다니는 유동인구가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걸어다니는 손님들이 없다면 구매까지 연결되는 손님이 적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뛰어난 창업 전략이 없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그 대로변이 넓은데 인도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이 있고요. 차만 싱싱 다니는 대로변이 있습니다. 또 차도 싱싱 달리는 대로변이 있는 건 반면에 천천히 다니는 대로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우선은 인천의 연안부두나 이런 대로변들에도 상가가 많은데 그런 곳들은 목적물이 있죠. 화로차라든지 혹은 뭐 수입하는 그런 무역차들이든지 그러니까 이런 트럭들이 많이 다닙니다. 이런 곳에 있는 상가는 당연히 살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동네의 대로변에도 차들만 많이 있는 곳이라면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대로변이라고 하면 당연히 않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 크린토피아를 운영하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대로변에다가 세를 얻어서 장사를 하셨던 분인데 머리가 좋으신 게 대로변에다가 차를 대놓고 옷을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크린토피아는. 그러다 보니까는 세입자들이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 주차 단속에도 많이 당하고 또 되다 보니까는 옆에 상가분들이 대지 말라고 하니까 손님이 끊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분이 아싸리 이면도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이면도로로 좀 큰 자리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주차나 이런 게 널널하잖아요. 단속도 없고 뭐라고 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골목이다 보니까 또 자기 상가 앞에다가 대도 되는 거라서 오히려 그쪽으로 안 보이는 곳이지만 속으로 들어가서 크린토피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보다 장사가 훨씬 잘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지방대학교 앞에 상가. 지방대학교 앞 투자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대학이 문을 닫는다면 그 앞에 원룸 상가의 가치는 뻔한 게 아닌가. 실제 정부는 2015년부터 사실상 지방대학교의 단계적 폐교 수순에 들어갔다. 절대평가로 대학을 총 5개 등급으로 나누고 A등급을 제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교는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첫 평가 때 전체 대학의 85.4%에서 정원 24,000명이 줄었고 2018년에는 대학 4곳이 폐교됐다. 그러니까 저도 안산에 있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2003년도에 저도 그때도 저는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보고 있었는데 원룸 건물이 그 당시에 땅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80평 이상 되는 원룸 건물이 6억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언젠가 사야지 하고 20살 때. 근데 그 상가 건물이 그런 원룸 건물이나 상가 건물이 지금은 얼마일까? 그 대학교 앞에 제가 봤을 때는 기껏해야 10억 안짝일 거예요. 안 올라요 가격이. 그리고 오히려 제가 2003년도 때 대학생이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건물이 더 낡고 해서 가치는 예전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비싸봤자 조금 더 올라갔던 이런 수순이고 그리고 학생의 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밥값 얼마나 싸게 받는 줄 아세요? 학교 앞에 대학 앞에
밥값 진짜 싸게 받고 그 세입자들한테 그렇게 싸게 파는데 어떻게 임차료를 올립니까? 어떻게 제대로 된 월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계적으로 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는 상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런 경기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지방대학교 앞에 원룸 건물이라든지 상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투자를 하지 말라고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도 연락이 오면 웬만하면 지방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나 대학교나 원룸촌 같은 경우에는 더 투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냥 상가 사지 말아야 되는 상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저도 매일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것들도 읽어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맞는 말이 있고 또 아닌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런 상가 투자를 분양 및 이런 거는 피하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제가 아는 제가 경험했던 거를 토대로 섞어서 말씀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